네, 제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제 2강 시간이고요. 이거는 지우고 제 2강.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원산지 증명이 특혜 목적과 비특혜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FTA 원산지 확인 및 판정 절차는 어떤지 한번 여러분들이 그 FTA 업무 프로세스를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FTA 원산지 확인 및 절차 판정 절차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어느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출발할 것이 BOM 확인입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Bill of Material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제조 제품일 경우에 그 뭐라 그러죠? 그 수출품 제조 사양서가 있습니다. 제조 사양서.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예를 들어서 펜을 제조를 한다. 펜의 BOM은 있겠죠. 뚜껑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겉에 붙이는 이런 스티커, 또 이런 몸체, 그 다음에 잉크를 흡수하는 요 끝부분, 그 다음에 속에 들어가는 잉크, 또 잉크가 어떠한 잉크, 수성 잉크인지 유성 잉크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열거한 제조 명세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BOM이라고 그러죠. Bill of Material이라고 해서 어떤 물질에 대한 사양서에 되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BOM 확인입니다. 요 BOM을 확인을 해야 되죠. 자, BOM 확인이라고 하는 거는 요건 이제 제조 사용서라고 했어요. 제조 사용서. 또 특히 어디에 대한 우리가 수출에 대한 제조 사용서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원재료별 원산지가 체크가 돼요. 원재료별 원산지, 원재료별 원산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 정보를 원산지 그 정보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원재료별 원산지 확인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디로 갈까요? 요거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부가가치 기준과 세번 변경 기준이 있어요. 그랬을 때 부가가치 기준, 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부가가치 기준 이렇게 나누고요. 두 번째는 세번 변경 기준이라고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거죠. 세 번 변경 기준. 이 세 번 변경 기준은 즉 우리가 세 번이 이 세 번은 뭐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고요. 세금 세자죠.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보이실까요? 세 번이라고 그래서 세금을 분류한다라고 해서 세 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세 번을 변경하는 기준이라고, 이것을 우리가 HS라고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HS라고 하는 것은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 세 번 변경 기준 HS 코드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부가가치 기준과 세번 변경 기준에 대한 건데요. 세번 변경 기준에 있어서 요것이 맞는다면 두 가지로 보겠죠. 만약에 세 번 변경 기준이 적합하다라고 해서 두 가지로 본다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세 번 변경 기준에 NO라고 할 때, 만약에 세 번 변경 기준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원산지가 어때요? 안 맞는 거죠. 미충족이죠.
자, 여기 미충족으로 들어오죠. 세번 변경 기준에 맞아요. 예. 세번 변경 기준에 맞으면 어때요? 원산지가 충족되는 거죠. 원산지 충족. 원산지가 충족되면, 자, 이해로 됐으니까 원산지가 충족이 됐을 때 원산지 인증 수출, 여기서 뭐가 돼요? 원산지 작성해요. 요걸 뭐라고 그랬냐면 CO라고 그러죠. 아까 얘기했던 Certificate of Origin에서 CO 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CO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돼서요. 원산지가 작성이 되면 기간 증명하고 뭐예요? CO를 신청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끝나요.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어려운 거는 없는데 이제 만약에 세 번 변경 기준이라고 이제 요건 우리가 배울 거예요. 요거는 이제 배웁니다. 부가가치 기준은 계산할 게 좀 있어요. 몇 가지 좀 계산도 해야 되고 해서 이런 거는 저희가 별도로 전문 원산지 관리사한테 맡긴다든지 또 정부에서 원산지에 규정해주는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 사업에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면 자비 부담이 거의 없이 부가가치 기준인지 세분 변경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그 BOM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들로 원산지 증명서를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세번 변경 기준이 제일 여러분들의 제품을 가지고서 나가기 쉽기 때문에 세번 변경 기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부가가치 기준은 요건 조금 전문화된 거라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거나 아니면 좀 더 이론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제가 부가가치 기준에 대한 자료는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세 번 변경 기준에 대해서 만약에 원산지가 충족한다, 문제 없죠, 그죠? 작성해서 기간 증명하면 됩니다. 기간 증명에는 이 서류가 몇 가지 충족이 돼요. 서류 충족인데 요거는 우리가 전부 준비할 수가 있어요. 증명서는 다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CO 신청하면 돼요. 까다롭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수입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것을 하겠지만 우리는 수출국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요 정도 이렇게만 해주면 수입국에서 전부 알아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세 번 변경 기준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모든 제품에는 우리나라 제품만, 우리나라 국산, 예를 들어 한국 거라고 얘기할까요? 한국 거를 들어오는 데 있어 여러분들 책상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요. 근데 책상이 그 우리나라에서 나무로 만들어서 나무가 우리나라에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나무의 원목은 다 어디서 들어와요? 다 수입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를 얇게 켜서 제목을 만들어서 조립을 해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국내에서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목은 어때요? 들어옵니다. 그럼 원목이 들어오는 거는 FTA에서 양국 간의 역의 생산 제품은 그 특혜를 줄 수 없다라고 얘기돼 있어요. 그죠? 그럼 원목 자체는 벌써 외국산인데 그거 국산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지금 원산지 증명이라고 했었을 때 그 나라에서 기르거나 자란 것에 대한 원재료를 사용했을 때 국한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 보면 책상을 조립하는데 볼트너트도 사실은 들어올 수 있어요, 외국에서.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액세서리 같은 경우도 들어올 수 있고, 그 제품을 만들 때 다만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랬을 때는 세 번 변경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볼트너트도 외국산이고 나무도 외국산인데 이게 어떻게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3번을 변경하는 거예요. 3번 변경 기준은 HS 코드 같은 제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3번 변경 기준에 맞았어요. 이거 맞는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의 씨, 그 종자를 통해서 자라난 야채, 우리나라 흙에서 자라난 그 야채는 세변 변경 기준에서 무조건 예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원산지 충족해서 바로 나가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예요. 아니라고 할 때 아니요. 얘가 문제예요. 세번 변경 기준을 했는데 아니에요. 원제품이 아니에요. 그러면 원산지가 어때요? 미충족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되냐면 요 방향으로 가면 미소 기준이라고 있어요. 미소 기준 검토. 요 미소 기준은요. 미자는 작을 미자예요. 요 미자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소자도 적을 소자예요. 이거예요. 하지만 세번 변경 기준의 미충족은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주 미미하다.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래서 요 세번 변경 기준의 예외 조항으로 둬서 미소 기준 검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요 미소 기준 검토, 그러니까 원재료의 단가, 원재료의 예를 들어서 원재료 단가, 이게 요런 이제 단가나 적당성을 이제 따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적당성을 따져서 미소 기준이 맞는지 요거 검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게 맞다면 맞다면 시효 작성하는 거죠. 요게 시효 작성. 요건 원산지 증명 작성이에요. 시효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간 증명, 요 똑같이 기간 증명 하고 시효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배울 게 세번 변경 기준에 미소 기준 검토까지도 배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시간상. 근데 저는 이제 미소 기준 검토는 우리 실무에서는 그냥 조금 너무 좀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미소 기준 검토는 여기서 우리가 배우지 않도록 하고요. 다만 이 세 번 변경 기준에서 OK가 되고 OK가 돼서 OK가 되는 이 과정만 여러분들이 좀 숙지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 기준에도요. 부가가치 기준에 맞으면 바로 원산지가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세분 변경 기준이 아닌 부가가치 기준에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 맞지 않는다면 부가가치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부가가치 기준 여러분 내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어떤 그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산지의 원재료의 원산지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 요거는 이제 우리 누가 제공해야 돼요? 수출자가 제공해 줘야 돼요. 수출자가 뭘 제공하냐면요. 요 원산지의 원재료의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 줘야 돼요. 원재료의 원산지 증명을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돼요. 보세요. 수입자가 여기 있어요. 여기가 우리 수출자예요. 이거는 다 수출자가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수입자는 모르잖아요. 수입자가 이게 들어오는데 원재료를 뭘 썼는지 그 원재료의 원산지에 대한 정보가 뭐가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수출자하고 수입자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할 때 FTA 관련 특혜 관세나 이런 것이 해당된다면 반드시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이런 것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아니 제공해 줘야 우리 제품이 해외에 나가서 잘 팔리고 해서 다시 반복적인 리피트 오더가 오고 또 경제가 성장하고 회사가 발전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BOM, Bill of Material에서 제조 사양서죠. 제조 사용서를 수출자가 제공해서 원재료별로 원산지 확인을 다 합니다. 그 리스트에 보면 어떤 제품 하나에 그래서 뚜껑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뚜껑이다. 물론 이게 몸체류에서 사출물이겠지만 이 뚜껑은 국내에서 만들었다. 국내산. 여기 옆에다 표기를 다 해주셔야 돼요. 그 BOM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치 기준으로 갈 때 세번 변경 기준으로 할 것이냐를 판단해서 세번 변경 기준에 대해서 오케이가 그 세번 변경 기준에 적합하다면 원산지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충족이 되면 원산지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기간 증명해야 될 서류들이 있어요. 그 서류들을 준비를 해서 CO 신청을 하면 끝납니다. 근데 세번 변경 기준이 안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나무는 뭐 보르네오산이고 볼트노트는 중국산이고 뭐 이랬을 경우에는 원가가 원재료 단가가 적당성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미소 기준을 검토를 받아요. 미소 기준이라는 건 작을 밑에 적을수 아주 미미하다는 얘기죠. 그 미소 기준을 검토를 해서 원재료 단가가 이 전체 제품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 방법은 조금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야 됩니다. 원가 계산을. 그래서 그 원가 계산에 맞게끔 이것을 CO 작성을 하고 해서 CO 작성을 해주고 기간 증명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요거는 유권 해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권 해석하기보다는 실제적인 FTA 관련 아주 전문가들이 많이 국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지원 사업을 통해서 우리 제품이 과연 이런 BOM을 통해서 물론 이제 제조회사에서 이런 건 해줘야죠. 원재료 원산지 정보라든지 이런 건 줬을 때 그 원산지 관리사라고 하는 분들이 요거를 변경하고 수정하고 해서 요 라인을 타서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세번 변경 기준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세번 변경 기준이 명쾌하다면 이 세번 변경 기준을 통해서 나가는 경우 그런데 세번 변경 기준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아니, 옳은 게 아니라 다 편하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원재료가 다 수입품이었을 때 그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랬을 때 부가가치 기준이 있고 미소 기준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기간 증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간들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HS 코드라고 하는 것, HS 품목 분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HS 품목 분류는 꼭 특혜 관세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그 HS 품목 분류를 잘못하면 세금을 더 내든지 또는 본의 아니게 HS 분류를 잘못해서 세금을 적게 내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나중에 전부 소급 적용이 되면 회사나 어떤 그것에 큰 어떤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HS 코드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가 수입을 하든 수출을 하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HS 판정 결과는 아주 인정받지 못할 아주 위험한 존재일 수도 있기 때문에 HS 코드 분류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유관기관에 의뢰를 하시는 것이 저는 더 좋다. 물론 관세율표에 보면 HS 코드집 분류집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의 제품이 명확한 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쌀이다, 농산물에 고기다, 쇠붙이다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찾기가 쉽겠죠. 그러나 그것을 인해서 약간의 그 HS 코드가 번호가 틀려진다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수출입에 대해서는 데미지를 많이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TA 원산지 판정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 물품에 HS 코드가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큰
그 데미지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FDA 원산지 판정을 위해서 HTS 품목 분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FT 그 원산지 판정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요거를 지우고 칠판 정리 다시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칠판을 정리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HS 품목 분류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볼까요? HS 품목 HS 품목 분류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첫 단추를 잘 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회사에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그 HS 품목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산지 판정 어떤 그 다이어그램을 한번 볼까요? 원산지 판정, SK 원산지 판정. 여러분들 무역 실무에 있어서 전에는 사실은 FTA에 대한 원산지라든지 이게 그렇게 중요시 되어 와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이 관세를 얼마나 인하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제품이 다시 리피트 오더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GDP의 약 80% 이상이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국민 총생산이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아주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일지라도 차후 앞으로 해외 진출을 생각해서라도 요거 원산지 판정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그 섹션보다 조금 더 좀 만져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판정에 대한 흐름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흐름도 아까는 이제 원산지 증명에 대한 거 판정에 대한 흐름도입니다. 그래서 수출품 물품의 HS 확인이 제일 먼저 됩니다. 수출품의 HS 확인. 수출품의 HS 확인이 되면 원산지 결정 기준. 원산지 결정 기준. 요걸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PSR이라고 해요. PSR인데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그냥 영어에 이니셜을 놔둔 거예요. 그래서 PSR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원산지 판정을 받죠. 원산지 판정을 받습니다. 자, 원산지 판정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산이라고 하는 것을 충족을 해야 돼요. 판정을 받으면 한국산 충족이 돼야 돼요. 한국산이 충족이 되면 수출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 FTA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기 원산지 증명서가 증명이 발급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 어때요? 해외 수입자한테 송부합니다. 해외 수입자 송부. 수입자한테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류를 보관하는데 보통 5년을 보관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그 5년 동안 서류를 보관하는 데 있어서 5년 내에 이 제품이 원산지 증명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판정이 되면 그건 소급으로 해서 그 몇 배의 탈세로 해서 소급 적용해서 회사한테 아주 큰 데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류 보관은 보통 5년을 합니다. 서류 보관. 그리고 5년을 하는데
이 5년간의 서류를 보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요, 처음에는 정확하게 원산지 증명을 수입 국가의 세관이나 이런 데서 잘 안 해요. 아니, 바빠서 잘 못 해요. 그러나 5년 내에 어떤 날 3년이 지난 후에 원산지 증명 발급에 대해서 뭔가 착오가 있거나 HS가 잘못되어 있거나 HS 코드가, 그러면 그때에도 소급 적용해서 수입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서류가 5년 동안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래서 5년간은 이 서류를 보관해서 언제든지 불시로 수입 국가의 세관들이 또는 상공회의소라든지 그 사람들이 수출국에 가서 역으로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조사를.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하지 않으면 당시만 수입하는데 오케이가 떨어져서 관세 인하를 받았다 손 치더라도 그로부터 5년간 어떤 어떤 여기에 대한 잘못된 것이 지적이 되거나 발각이 될 경우 그럴 때는 수입자에게 많은 불이익이 들어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산이 이제 이렇게 충족이 됐을 때 공급자나 이제 생산자 입장에서 요건 이제 수출자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생산자하고 수출자하고 다를 수도 있죠, 그죠? 생산자하고 제조자. 이제 뭐 공급자겠죠. 공급이 이제 생산자하고 제조자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원산지 확인서 등을 작성하죠. 원산지 확인서. 작성. 원산지 확인서를 작성하고 공급처에 송부를 합니다. 공급처에 송부하고, 공급처에 송부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류 보관이 5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흐름도를 봤을 때 반드시 원산지 판정을 할 때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신중하게 정확한 HS 품목 분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5년간 공급을 하고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뭐 우리가 HS 코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HS 품목 분류라는 건 뭐냐면요,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을 요거 잠깐 쉬었다가 요 HS 품목 분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별도로 지금 중간에 또 끊어야 될 것 같아서 한 5분 쉬었다가 다시 제 3강에서 HS 품목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